팽창형 달 거주지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는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린 뒤 연구 내용인 직경 방향으로 팽창하는 구조물, 직경과 높이 방향으로 팽창하는 구조물, 그리고 도킹 게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러한 구조물들을 설계하여 어떻게 달까지 임무 과정을 수행할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구성 재료의 설명드린 다음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 배경, 연구 동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주의 조약돌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달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 설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만약 달에 가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연구나 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달에 넓은 거주지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넓은 거주지를 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본 결과 로켓의 페이로드에는 실을 수 있는 부피에 제한이 있고 특히 직경 방향으로 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가능한 중형 발사체인 펠컨 9의 페이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접기 달 거주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한 두 가지 기술은 달 기지, 월명 기지, 장기 유인 우주 탐사의 출발점인 달 기지를 생각하였고 그리고 부피가 큰 물체를 작게 만드는 데 효율적인 종이접기 기술을 융합하여 종이접기 달 거주지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다양한 가변 전기형 구조물과 오리가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전 연구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달 기지에 활용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의 연구 목적은 거대 실험장비 수용과 장기 행성 거주에 필요한 넓은 거주지를 부피 제한이 있는 페이로드에 실어갈 수 있는 종이접기 구조가 적용된 행성 거주 모듈 및 도킹 게이트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직경 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는 거주 모듈, 그리고 직경과 높이 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는 거주 모듈을 설계하였고,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는 도킹 게이트를 만들어 다양한 구조의 기지를 설계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연구한 직경 팽창 구조물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직경 팽창 구조물의 치수소개입니다. 먼저 직경 방향으로는 펠컨 9의 페이로드 직경인 4.6m의 안전성의 이유 0.1m씩의 간격을 둔 4.4m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는 또한 펠컨 9 페이로드의 높이를 고려하여 팽창 전 구조물의 높이가 9m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넓이로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참조하여 5명 거주 가능한 달 거주지가 제한되었고 대한민국의 1인 최저 주거 기준을 바탕으로 5인 거주를 위해 70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팽창 후 구조물 직경을 9.4m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경 팽창 구조물 1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사이언스 로보틱스 논문에 게재된 오리가미 트랜스포메이블 휠, 즉 가변바퀴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리가미 트랜스포메이블 휠은 가변바퀴를 의미하는데 가변바퀴는 형상이 변하는 바퀴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직경 방향으로의 팽창이 매우 자유로운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이 직경 방향으로의 팽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형상이 저희의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구조를 응용해서 달 거주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경 팽창 구조물의 전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개 전의 모습이고 이것이 전개 후의 모습입니다. 저희의 구조물은 정시기각 기둥의 모습인데 밑면의 모양은 정시기각형이고 연직 방향의 모서리가 총 12개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전개 전의 모습을 간단히 나타낸 모습인데 이 위에가 밑면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이쪽에 모서리를 해당합니다. 각 모서리에는 4개의 관절이 존재합니다. 각 관절 사이의 거리는 2.5m, 4m, 2.5m로 총 높이가 9m입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경은 4.4m입니다. 그리고 전개가 완료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관절 부분에서 모서리가 꺾이게 되면서 직경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전개 후에 직경의 길이는 2.5m 더하기 2.5m 더하기 4.4m에서 총 9.4m로 2.1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기존 연구를 응용했는지입니다. 이것이 기존 구조, 즉 가변바퀴의 도면이고 이것은 저희가 달 거주지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킨 제한한 구조입니다. 왼쪽 그림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달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강성도랑 내부 기밀 향상이 중요합니다. 즉 튼튼해야 하고 외부와의 물질 교환을 최대한 차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접힌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 다음 그림과 같이 변형을 시켜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이는 축소되고 직경 방향으로는 약 2.1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팽창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팽창 전의 모습으로 페이로드에 들어가서 지구에서 달로 수송되는 형태이고 실제로 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면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달 거주지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조물의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종이접기 방식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산접기, 마운틴 폴드는 위쪽으로 볼록하게 접는 것을 의미하고 골접기, 벨리 폴드는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접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윗면에 대한 도면이고 이 부분은 아랫면에 대한 도면입니다. 윗면은 산접기를 토대로 하여 상단부를 제작하였고 아랫면은 골접기를 토대로 하여 하단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외부와의 물질 교환, 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연한 재료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옆면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가운데 골접기가 없는 직사각형과 가운데 골접기가 있는 직사각형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골접기가 없는 이 직사각형이 표면상의 이 부분에 해당하고 가운데 골접기가 있는 직사각형은 안으로 접혀 들어가서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직경방향 팽창 구조물 1은 이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얘기해드리자면 펠컨 9 페이로드의 직경과 높이가 고려된 치수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경의 114%가 증가시킬 수 있고 다만 53%의 높이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높이와 직경이 함께 팽창되는 구조 2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경과 높이 방향 모든 방향에서 팽창이 되는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의 치수 설계입니다. 직경 방향으로는 이전의 구조물과 같이 페이로드의 직경을 감안하여 4.4m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높이 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기에 페이로드 베이에 두 개를 쌓아 올리고 한 번에 두 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이를 위하여 그 높이를 5.5m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참고하여 5명 거주 가능하게 70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팽창 후 직경을 9.68m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물 2의 전개 메커니즘입니다. 구조물 1에서 높이 방향의 높이를 희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측면 접힘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런 기둥이 있었던 대신에 거기에서 한 번이 접힌 이런 구조물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전개 전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개 후 구조물입니다. 다음으로 구조물 2의 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2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밑면 부분입니다. 밑면 부분은 골접기와 삼접기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옆면 부분입니다. 옆면 부분은 골접기와 삼접기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면 부분입니다. 밑면이 삼접기인 부분을 골접기로, 밑면이 골접기인 부분을 삼접기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 2의 논이입니다.
직경 팽창 구조물인 구조물 1에서 높이 방향 부피를 희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조물 2가 제한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과 같이 펠컨 9 페이로드에 두 개의 구조물을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시설 설계되었습니다. 120%의 직경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30%의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킹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킹 게이트가 이 구조는 오리가미 즉 종이접기를 활용한 도킹 게이트인데요. 이 도킹 게이트가 필요한 이유는 거즈스 1과 거즈스 2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우주복을 입지 않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제한되었습니다. 달 거즈스의 착륙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팽창될 수 있는 기계 통로와 거즈스의 사이를 연결하는 도킹 게이트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아코디언에서 영감을 얻었고 사람 키와 착륙 위치의 부정감을 고려하여 높이는 최대 2m 그리고 팽창 후의 최대 길이는 25m에서 30m까지 팽창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킹 게이트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킹 게이트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 중에서 여러 모양의 구조들이 있었지만 가장 낮은 변형률을 가지고 가장 작은 힘으로 팽창이 가능한 팔각형의 단면 구조로 팔각형의 모양으로 단면의 형상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개도와 같은 모양을 세로 쪽에 여러 방에 붙여 길이가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각형들이 이제 옆면과 윗면에서 지그재그로 교차해 이제 사방으로 돌아가며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킹 게이트의 전개 시향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무 과정 및 구성 재료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임무 과정은 팽창형 구조물을 탑재한 팔컨 9을 지구에서 발사한 뒤 지구 궤도를 형성 후 달 전위 궤도에 진입 후 운하점에서 감속하여 달 궤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달 착륙을 하게 되고 무인으로 지상에서 혹은 달 정거장에서 무인으로 팽창시키고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면 거주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조물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주 환경에 있는 다양한 유해 물질들과 방사능 또는 열 등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열과 우주 방사선, 미소 유성체 등을 첩회할 수 있는 재료를 혼합 사용하여 이 기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이 기지는 단단한 부분을 우드락으로 그리고 유연한 부분을 그냥 천으로 제작하였지만 실제 달로 가져갈 때에는 더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에는 열 첩회를 위한 MLI 및 닫힌 구조를 활용하고 단단한 부분에는 우주 방사선을 첩회할 수 있는 고강성 매트릭스인 에폭시나 하이드로젠 리치 벤저옥사이드 등을 사용하여 설계했습니다. 또한 우주 방사선과 미소 유성체를 첩회할 수 있는 케블러나 고강도 섬유인 탄소 섬유 등을 활용하여 단단한 부분을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유연한 부분, 가운데 구부러지는 부분은 현재는 테이프로 마감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공기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연한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방사선과 열, 미소 유성체를 첩회할 수 있는 케블러나 UHMWP 등을 사용하여 만들면 더 튼튼한 우주 기지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제안할 때 저희가 기반을 둔 것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팽창형 우주 구조물 및 유연한 우주복에 사용된 재료를 응용하여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 및 이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펠컨 9 페이로드의 직경과 높이가 고려된 치수로 팽창형 행성 거주지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경 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는 구조물 1이 제한되었고 이 구조물은 직경 방향으로 2.2배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의 단점을 보완한 직경 방향으로 2.6배 팽창할 수 있고 높이 방향으로도 1.3배 팽창할 수 있는 직경과 높이 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는 구조물 2가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거주지와 연구실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로드에 넣을 수 있는 도킹 게이트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행성 거주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큰 거주지를 작게 축소하여 달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달로 쏘아 올리는 로켓의 수와 무게 등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주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료 낭비나 환경 오염 등을 줄일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아래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향후 달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 소행성과 화성까지 가서 장기 거주를 하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향후 유인 달 탐사 및 장기 화성 거주 프로그램과 같은 우주 진출에 이 종이접기 달 거주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이접기로 달에 내 집 마련하기를 주제로 발표한 우주의 조약 프로팀 팀 우주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루키가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거를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느낀 게, 어머, 저 큰 걸 어떻게 들고 왔지? 이랬는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작게 접어서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들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가분들 의견과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는 주제 발표, 저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분야인데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우주 개발을 하는 사람들 애환은 뭐냐면, 저희가 원하는 크기, 형상, 그런 무게의 그런 개발품들을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궤도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발사체에 실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발사체의 페어링 그 공간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 발표하시는 것처럼 페어링 내부에 직접 되어 있다가 궤도 올라왔을 때 안정적으로 전개되는 저런 구조물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최근에도 각광받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또 유익한 소재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저희 이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많이 계산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봤을 텐데, 실제 저렇게 이제 하드웨어를 뭔가 하나 손에 쥐고 만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내가 의도했던 건 이건 아닌데 실제 만들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 뭐 그걸 어떻게 개선했다, 이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 구조물 1을 처음에는 그냥 가변 바퀴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똑바로 서 있질 않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쑥 가라앉고 이런 점이 있어서 그 강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옆면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그래서 구부러지는 부분을 좁히는 그런 개선을 하였고, 또한 구조물 2를 만들 때에도 이 사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큰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종이나 우드락으로 마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탐구해서 아까 재료 부분에 한 그런 개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조금 코멘트 드릴게요. 지금 제목이 종이접기를 이용한 팽창형 달 거주지 이랬는데,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거의 이렇거든요. 우리 실험실에 제가 지도해서 지금은 해외에 가 있는데, 딱 1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제가 읽어드리면, 종이접기 기반의 가변 현상 구조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제목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에서 저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설계 경진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주 테마가 사실은 달이나 화성에서의 인간 거주지에 대한 설계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항공중공학과도 그 디자인 컴피티션에 몇 년 전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상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렇게 종이로 막 접어보잖아요. 저렇게 보게. 근데 사실은 저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거를 100개, 200개 막 아이디어를 내본 다음에 저 중에 하나를 조금 더 크게 제대로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알면 훨씬 더 여러분들 해왔던 일에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코멘트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들어봤어요? 거기 달인 김병만 선생님 나오지 않았어요? 아나? 너무 많이 계신 분이 거기 가면 이제 도착해서 집을 막 뚝딱뚝딱 잘 짓거든요. 뭐 주변에 나무 풀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뭐 쉬고 가지 말고 조금 길게 생각해서 이제 그 벽돌 만드는 3D 프린터나 그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쌓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 다음에 뭐 비밀하는 그런 로봇이나 그 건설팀을 로봇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미리 좀 보내놓고 다 떼어주면 연락해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선도 집으로 뭐 혼자서 태양광으로 해서 충전 다 해서 짓고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달에 뭐 월터나 그런 걸로 벽돌을 만들어서 거기서 집을 짓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은 접기로 접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좀 더 경제적으로 좀 타당할 거라고 보아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얘기할까요?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각 파츠를 가져가서 조립을 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봤고 아예 월면토나 아니면 달 지형 안에다가 집을 짓고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장기 달 거주에는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잠깐 연구하러 갔거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잠깐 특이한 구조의 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월면토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공간도 낭비가 되고 좀 시간도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 별로 의미가 없는 건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곳에 그런 단기 연구 위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물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 얘기를 막 했는데 멘토가 차준 박사라 뭐 잘했겠지만 그 UHMWP나 이런 것들은 아웃게싱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웃게싱이라고 거의 진공이기 때문에 재료가 가만히 놔두면 막 물질이 빠져나가요. 내구성이 안 좋아지고 기밀이 안 되고 그런 거 많거든요. 실리콘이 그러니까 우주에 쓰는 모든 재료들은 아웃게싱이라는 현상이 타당한지 체크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웃게싱은 그 재료의 특성, 모듈 프로퍼티라고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재료를 이제 선정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